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연결 따로 또같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박은미 대표님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기조 강연을 통해서 테세우스를 만나봤고 미피디우스를 만나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프론트 라인에서 변화 혁신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또 옛날에 또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했었던 우리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박은미 대표님 모시고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니트생활자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할까봐 이렇게 좀 대사를 적어왔는데 너무 들 게 많아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저 다시 되게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저의 첫 직장 생활 그리고 저의 커리어의 거의 반을 저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좀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립과 분절의 사회, 있다, 만들다, 나아가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백수들의 회사놀이, 가상의 회사 니트컴퍼니라는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뉴스 속보를 접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전 세계 일자리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혹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백수가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렇게 전시품을 좀 세팅하려고 잠깐 로비 왔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시면서 곧 나에게 닥칠 일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 어떤 백수라는 기간이 퇴직과 함께 좀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거의 40년 정도를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60세가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시기가 너무너무 빠르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니트 생활자는 그 무업 기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그 무업의 기간을 전환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있다, 만들다, 나아가다라는 세 가지 섹션으로 제가 어떻게 그 무업의 기간을 보내다가 이 니트 생활자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백수들의 회사라는 니트 컴퍼니라는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업 기간의 이 안전망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하찮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한평생 되게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두가 얘기하는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그런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평생 들었던 이야기는 너 사업은 절대 안 돼. 무조건 직장인이 최고야. 그게 안정적이야. 이 말을 저희 아빠가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사업도 안 하신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위에 사업 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는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연히 직장 생활이 저의 이제 일이라고 생각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고 하다가 우연히 정말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되게 재밌게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은 마음?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한국자원봉사 그 센터, 한국자원봉사 협의회라는 이제 기관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로 이렇게 이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직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평판이 나쁘지 않나 보다,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직을 이제 신나게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조직 밖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조직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도 밖에서는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무업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업 재단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이제 진짜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굉장히 힘들게 무업 기간을 보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또 감사하게도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도 뽑아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1년도 채우지 못했는데 동료가 부당 해고를 당하는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정말 진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무업 기간이 또 시작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11년 정도 6번의 이제 무업 기간을 가지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무업 기간을 가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안 가져보신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직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디 가서 저는 삼성 다녀요, 저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와, 공부 잘했나 보네, 안정된 직장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일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고요. 또 소속이 없다는 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내가 소속이 없다는 거는 사회생활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고립을 또 의미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나를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되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저는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경력을 뭔가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너무 이 기간을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 센터장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어디 계시죠? 센터장님들? 손을, 네. 네. 앞에 계셨네요. 네. 혹시 이 이력서를 보시고 고용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30대 후반인데 여성이고 기혼이에요. 출산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방대를 다녔대요. 거기에 이직을 6번이나 했어요. 평균 2년 정도의 이제 근무 기간인 거죠. 뽑으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신다고요? 그거 봐요. 한 번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6번의 백수의 기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이 이력서를 가지고 나를 뭔가 증명하고 나를 뽑아주는 곳들을 찾기는 진짜 쉽지 않겠다. 내 이력서는 종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를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전환의 시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일은 곧 직장인이라는 저의 그 공식이 일단 깨졌고요. 취업에 대한 이제 미련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위한 시간을 이번에는 한 1년 정도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줘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 분도 계셨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트에서 캐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평생을 일은 곧 회사원 이걸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라는 어떤 저의 일의 공식이 좀 깨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저의 그 동료가 퇴사를 같이 했던 동료가 있다라는 게 저의 이 무업 기간을 굉장히 좀 바꿔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나에게 주면서 그럼 이 기간에는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나와 같이 내가 일하고 싶지만 참 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업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고립된 그 시간을 좀 활력 있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니트 생활자라는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니트 생활자라는 커뮤니티는 이렇게 무업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그 백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백수라고 하면 왠지 뭔가 무능력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게으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만의 이유로 다 이 기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을 너무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수에 대한 인식들을 좀 그때 바꾸게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은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아니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정된 일을 해야 되나?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재미였어요. 저는 뭔가 기획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전까지는 나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뭘 할 수 있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시선을 나에서 타인으로 이제 좀 넓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관점이 또 일을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라는 게 이걸 또 주저없이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 생활자라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니트 컴퍼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소개를 드려보면 니트 컴퍼니라는 것은 백수들이 운영하는 가상의 회사예요. 건물이나 월급이나 사업자나 사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업 기간을 전환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회사 놀이를 한다고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뭐 여기서 열심히 회사에 가기 위한 적응할 수 있는 뭐 교육을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무업 기간이 되면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끊어지잖아요. 그 사회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니트 컴퍼니에 입사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 지원서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또래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느긋한 저에게도 조급함이 밀려오는데 문제는 게으름이 그 조급함을 이겨 매일 밤이 후회로 끝나는 것이 너무 슬퍼요. 남들보다 준비되지 못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번아웃을 호되게 겪은 이후로 제 생활을 다시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니튼 컴퍼니에 찾아오는 청년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무업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취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무업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또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급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 회사나 어떤 학교에서의 경험 때문에 우울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번아웃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직 활동할 힘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 무업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니트 컴퍼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이 가상의 회사놀이는 정말 말 그대로 회사처럼 그 프로세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해야 되고 면접을 보고 출퇴근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정무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입사 지원은 이제 자기의 어떤 백수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요. 면접은 보통은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지원했니? 자기소개 해봐라. 근데 저희는 지원하는 청년들이 저희 운영진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질문해요. 너희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니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중무식과 전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원들의 업무가 보통 회사에 가면 주어지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원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설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학교 다닐 때부터 주어진 과제, 주어진 가업,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주어진 역할까지 있어요. 그래서 때 되면 해야 되는 그 가업들이 있어요. 초, 중, 고, 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차 사고, 집 사고, 아시죠? 네, 그런 이제 역할만 이제 부여받고 살다가 자기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제대로 기획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업 기간이 되면 나 뭘 해야 되지? 나 오늘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니튼 컴퍼니에 오면은 이 작은 자기의 일을 뭔가 정해보는 것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일로 시작해보는, 기획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설정을 합니다. 뭐 이불 개기, 되게 좀 그런가요? 그 아침밥 차려 먹고 그리고 운동하기 이렇게 자기 돌봄하는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 책 읽기 같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뭐 이력서를 준비하거나 자격증 따거나 언어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업무들을 정하고 수행하게 되고요. 이 업무들을 사실 100일 동안 알아서 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무업 기간은 한 번도 누군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냐면 일단 사원들이 업무를 올리면 서로의 댓글과 응원을 통해 가지고 그 활동들을 되게 지지해줘요. 오늘 이불을 너무 잘 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지지해 주다 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같고요. 또 매일의 출퇴근을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놀이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희 그 운영진들이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름을 막 불러요. 누구 사원, 빨리 퇴근하십시오. 아직 업무를 안 했네요. 빨리 업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좀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 한 달 정도 되면 사람이 굉장히 좀 해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이 좀 미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퇴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각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사장님과의 등산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체력 단련을 또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100일 동안 이런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 이런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과업들을 좀 달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제가 핸드폰을 들었더니 자꾸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비슷하시겠지만 살아오면서 내 주위 반경,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많이 살잖아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니트 컴퍼니에 오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성별도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기수에 100명씩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가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청년들이 많이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주간회의 주 1회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열고 있고 또 소그룹 인터뷰 같은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람들은 다 주고받고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 될지 안 될지, 손해가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되게 피곤한 거. 근데 여기에 오면 다 무의 상태에서 만나요. 다 소속이 없잖아요. 뭐 다 그냥 자기의 닉네임만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서로 내가 어떤 게 되지 않아도, 특별히 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거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거를 이 시기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계에서의 안전망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안전망들이 확인이 되면 청년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내클럽은 청년들이 직접 자기가 개설을 하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내클럽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칭찬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칭찬해주는 그런 사내클럽이고, 니트 거즈방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핫했던 그 이야기였는데 거즈방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쓰지 않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출을 막 이제 서로 막 같이 감시해주는 막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디짐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10분 동안 열심히 줌에서 운동한 다음에 헤어져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요. 막 쫄병 재질 모임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리더의 자리를 피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막 공유해요. 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은 1, 2, 3, 4, 5, 6, 7, 8, 90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정류장에서 두 번째 오는 버스를 타고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에 네 번째 카페에 가서 다섯 번째 메뉴를 시켜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미션을 이제 수행하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되게 창의적인 모임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재밌게 즐겁게 창의적으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퇴사의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종무식과 전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전시는 백지 상태라는 전시였고, 이거를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여했던 사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100일 동안 진행했던 자기의 업무를 그거를 기념 전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출품을 하게 되는데, 전시품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그림 그린 거를 걸기도 하고 막 다양하지만 이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시하는 친구도 있고요. 되게 꼬재지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양치하는 업무를 했었으면 치약하고 칫솔을 이렇게 유리돔을 씌워가지고 가지고 와요. 제 전시품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은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전시해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날 것 그대로를 전시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협업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활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니트 컴퍼니의 퇴사 소감을 보면요, 정말 다들 길게 많이 써주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니트 컴퍼니를 만나 훨씬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게 느껴집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꿈꿔볼 수 있었어요. 저도 선배들처럼 나만의 길을 가도 괜찮게 살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니트 컴퍼니의 가장 고마운 점은 모두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저 또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는 점. 이 고마움 꼭 잊지 않고 갚을 겁니다. 이제 이런
되게 따뜻한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퇴사를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바로 나아가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무업기간의 안전망이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아가게 할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그런 청년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업기간, 백수, 니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이거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면접 보러 갈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센터장님들 항상 그 채용하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죠? 그때 뭐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압박을 느껴가지고 이 무업 기간을 편하게 못 보내요. 너무너무 힘들게 뭐라도 채워야 된다. 뭐라도 해야지만 내가 면접을 볼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그 압박이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지 않는 걸로 해주시고요. 이제 이 리트 컴퍼니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은 자기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요. 그리고 무업 기간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요. 막 가족들에게도 되게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동생이 들어오고 언니가 들어오고 뭐 애인하고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굉장히 이제 친인척 뭐 친구들한테까지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런 개인의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마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어떤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만드는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의 상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100일이라는 프로그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도 이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진로를 결정짓기도 하고요. 또 심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공황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번아웃 같은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인류의 애가 다시 회복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심신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구직의 활력, 뭘 해보고 싶은 활력들을 많이 얻고 이 기간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길을 많이 찾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청년들의 일과 삶의 변화예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의 일과 삶을 좀 창조적이고 예술적으로 많이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게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본인들이 즐거우면 시도를 하더라고요. 저 첫 번째 보이는 니트 잡화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셀러도 모집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또 이 걸어서 조직 밖으로라는 팟캐스트는 우리는 조직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상한 구석이라는 책은 한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바라보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건데요. 한번 이따가 전시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렇게 작은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저희가 2011년도에 만난 친구예요. 그때 그 친구의 업무가 뭐였냐면 물 마시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벌써 2년을 넘게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시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그 백수 기간 동안에 업무 일지를 쓴 거를 자기의 전시품으로 제출을 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글을 너무 잘 쓰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잘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글을 조금씩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되게 유명한 이제 서점에서 너 책을 좀 읽고 하고 그 워크숍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드디어 처음으로 그 자기가 만든 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빈곤의 추월차선이라는 그 이메일링 서비스 하는 친구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취업이 너무 안 되고 면접도 가기 힘들고 막 그런 친구인데 또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하고 뭐 닥치는 대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자기의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이메일로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구독료를 받아보는 이런 시도들도 했고요. 이렇게 청년들은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일과 삶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커리어 형성의 계기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80%가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80% 중에 우연이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청년들이 이게 당장 지금 일과 연결되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되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지점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그런 일로서 연결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가져가는 가장 큰 변화는 호혜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올 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떠한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분이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이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 죄송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학금을 주시는 이분께서 아, 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 우리 사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저는 뭔가 그런 호의를 받아봤던 사람들은 그 살아가면서 뭔가 힘들거나 아니,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 네, 흥분을 했어요. 네, 네. 이런 인지 호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절대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니트 컴퍼니 참여하는 청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저희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박수 쳐주니까 더 막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받은 그 호혜가 사회에 가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다할 때 누군가에게 그거를 돌려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회를 나아가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혼자 괜히 그쵸?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훌륭한 강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체성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일상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찾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으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또 사람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념품에 같이 넣어드린 그 수가 만든 책자인데요. 나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이제는 부분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앞으로도 괜찮은 부분들을 잘 엮어가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가 뭐 되게 대단한데 취업했거나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